아무래도 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좀 살아야 하는지 이런 팁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천재는 네가 아니라 상승장이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배고플 때는 매수 버튼 누르지 마라 라는 이야기도 또 있잖아요. 너무나도 이제 잘난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투자의 천재인 것 같고 조울증이라고 했을 때 조증의 상태. 그 상태에서도 매수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저희 딸도 기왕이면 저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너무 표현이 재밌어요. 딸의 연착륙을 위해 쓰신 책이라는 게.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나.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오랜만에 이코노미 시간으로 돌아왔어요. 지난 4월에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했었죠. 우리가 재테크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고민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때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고민도 하고 해야겠지만 당장은 또 먹고 사니즘에 대한 고민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뭔가 현실적인 돈 공부 이런 거에 대한 갈증도 많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내 안에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들 잘 해주실 것 같은 분을 한 분 섭외를 했습니다. 증권사에서 일하면서 자본시장도 많이 지켜보셨고 또 부자들도 많이 보셨고 이런 분입니다. 신영증권의 박소연 이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 담당하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이제 주식이든 채권이든 어떤 종류의 자산이든 보통 이제 돈을 불리기 위해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투자안이 좋을지 추천을 하는 그런 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박소연 이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거는 워낙 뭐 훌륭한 애널리스트이기도 하시지만 이 책, 이 따라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따라라고 딸을 부르고 있긴 한데 제가 읽어보니까 돈에 대해 잘 아는 언니가 좀 친한 동생한테 해주는 이야기 같기도 해서 친한 언니랑 브런치 먹으면서 좀 이야기 나누는 분위기를 내보고 싶었으나 사실 저희가 오늘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한 것 같아서 어떤 분이신가 조금 더 박소연 이사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시작해보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제가 양력을 찾아봤을 때는 원래는 저처럼 경제기자로 커리어를 시작하셨다가 아예 증권사로 이제 아예 몸을 옮기셔서 증권사에서 오래 일을 해오신 걸로 알았는데 어떤 계기로 증권사에 들어가야겠다 결심하셨는지 궁금했어요. 기자 생활은 국제부에서 한 1년 정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경제기사를 쓸 때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PS란 뭔지, 환율이란 뭔지, 금리란 뭔지.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것도 몰라서 끙끙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걸 통해서 한 단계 높은 돈을 버는 작업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빨리 절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좀 마음의 끌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작정 도전을 해보게 됐네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좀 돈 공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 업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젖어드신 걸까요? 네, 뭐 당연히 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열심히 이것저것 공부하기는 했는데 사실 돈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좀 개인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가 저는 어머니가 21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21살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와 이제 동생 셋을 건사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힘든 나날이 있었죠. 근데 엄마가 없는 집에 계속 살아야 되다 보니까 엄마 생각도 굉장히 많이 나고 엄마가 쓰던 가구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사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산 사람은 또 살아야 되니까. 어차피 이사를 간다라고 해도 가격이 사실은 똑같으면 큰 요인이 별로 없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01년도인가 2년도인가 부동산 버블이 있었죠. 그렇죠. 지나가다가 부동산을 딱 쳐다봤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던 그 가격이 아닌 거예요. 아파트가. 당시 이제 대치동에 살았는데요. 2억 7천에서 한 3억 정도 했던 아파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3억 3천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하고 지나갔는데 한 달 있다가 봤는데 3억 5천이 붙어 있고 4억이 딱 되는 순간 제가 아빠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이사를 그럼 갈까? 라고 해서 집을 내놓게 됩니다. 근데 이제 4억에 내놓을까 하다가 뭐 안 팔리면 말고 하면서 미친 척하고 4억 5천에 내놨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4억 5천에 딱 내놨는데 3일 만에 그 4억 5천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빠는 갑자기 3일 만에 이제 이렇게 호가가 오니까 2천 더 주시면 팔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4억 7천을 불렀는데 바로 계약금이 입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너무나도 성공적인 거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룰루랄라 아빠의 친구분들이 사시는 일산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집이 지금 한 25억이 넘어갈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한 번 자산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강력하고
내 삶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사실은 센 힘을 갖고 있는지 그때 사실은 저는 처음으로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나는 뭘 공부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20대 한 중후반 때 계속 갖고 있었던 거죠. 그때가 제가 처음 취직했던 그 시기였어요. 그러면 이 책도 이제 그런 고민을 계속 해오면서 지내시다가 마침 또 딸에게도 이런 지혜를 남겨야겠다 뭐 이런 계기로 쓰시게 된 건가요? 한번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돈의 중요성을 한번 깨닫게 된 거죠. 네. 근데 사실상은 그 사건이라는 거는 대부분 좋은 사건보다는 나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안 깨닫고 시작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거죠. 그렇죠. 원래 삶에서의 어떤 경험은 뭐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구태여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긴 한 거거든요. 사실 저희 딸도 아직은 고등학교 1학년이라서 너무 어려요. 네. 네, 기왕이면 저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잘 안착한다라는 거를 보통 증시에서는 연착륙이라고 하거든요. 네. 연착륙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아, 너무 표현이 재밌어요. 딸의 연착륙을 위해 쓰신 책이라는 게. 네. 제가 사실 N팁인데 같은 T로서 저는 사실 마지막 장 보면서 이거는 100% 눈물 줄줄 흘리면서 쓰셨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T의 눈물은 진짜죠. 악어의 눈물이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좀 살아야 하는지 이런 팁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책의 그 대목도 사실 재밌었어요. 장기하의 노래 가사 이야기. 부럽지가 않아. 이게 사실 돈을 대해야 되는 태도를 정말 잘 표현한 가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싶기도 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좀 그 가사가 물론 저는 장기하라는 저 사실 가수는 굉장히 사실 돈도 많이 벌고 이미 성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럽지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미울 때 미워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특정한 사건 사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가 사실은 부럽고 내지는 부자가 되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을 때 그 열등감의 근본에는 보통은 플랜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계획. 내가 저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내지는 저 사람보다 자산과 내지는 뭐 부에 있어서 저 사람의 레벨을 뛰어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어떤 부러움이나 시기들추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종잣돈 만들기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이 종잣돈을 어떻게 불리고 좀 계획을 세울 것인지 그런 부분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읽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에 본업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에 다녀오신 리포트가 상당히 화제였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 회장 그리고 찰리 먼거 직접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오셨잖아요. 또 혹시 인상 깊었던 이야기 있는지 궁금해요. 돈에 대한 태도와 인생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첫 번째가 해로운 활동과 해로운 사람을 피하라 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만족을 미뤄라. 이 두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이 만족을 미뤄라는 것이 사실상 이 돈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소비라는 거는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현재의 만족,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돈을 지출하겠다. 근데 저축이라는 것들은 내가 현재의 행복을 소비하지 않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저축하겠다. 근데 그 만족을 미루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첫 번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어떤 구루라고 부를 만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 공통적인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에 투자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뭔가 내면을 돌보고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두 번째는 사실 잘 몰라서 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작년만 해도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침공을 했고 1년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화됐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내 인생에 당도했을 때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판단할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이 부분에 대한 기본 준칙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삶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래서 구루이실수록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는 규칙이나 법칙을 알려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원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이제 주 시청자분들이 2030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2020년, 2021년 한참 장이 올라갈 때 처음 재테크에 눈을 떠서 그때 투자를 처음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도 손 쓸 수 없는 장을 처음으로 이제 맛보면서 흥미를 잃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빠지지 말아야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상태, 그런 것도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천재는 네가 아니라 상승장이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2020년도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강세장이 왔던 시기였는데 제 주변에서 10년 이상 전문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때 돈을 다 못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들을 본인이 피부로 느끼고 네.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장이 좋을 수가 있어? 그리고 돈을 풀어도 충분치 않을 거야. 왜냐하면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었을 때 뭐 지금 십몇 년도 저 전에 이랬지만은 그 정도의 경제 충격이 일어나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그때 시작을 하신 20대, 30대에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한 달만 해도 50% 수익이 나니까 굉장히 사실은 쉽고 내가 천재인 것 같고 근데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작년에 이제 무참하게 깨졌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최초의 대부분 수업료를 내게 돼요. 천재는 내가 아니라 상승장이다 라는 것들,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교훈인 것 같고요. 일찍 시작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강세장과 하락장을 구분하는 어떤 지혜, 그리고 일단 나만의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법칙,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투자에 있어서 장기전을 보고 하실 수 있는 원칙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구체적인 팁 중에 하나가 방금 이제 배고플 때는 매수 버튼 누르지 마라 라는 이야기도 또 있잖아요. 또 비슷한 맥락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배고플 때 매도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내가 공포에 질렸을 때 매도 버튼을 누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이제 잘난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투자의 천재인 것 같고 정말 이게 약간 조울증이라고 했을 때 조증의 상태. 네. 그 상태에서도 매도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럴 때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의외로 우리가 머리로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해도 이 신체적인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판단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 또 돈에 대해 절박함이 더 커졌을 때 돈 공부에 대해 더 관심 갖게 되고 투자를 열심히 막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아예 그냥 MTS를 키시면 안 돼요. 네. 기회는 언제나 오거든요. 정말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급증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그때가 꼭집니다. 잃지 않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시겠지만 50% 손실 보면 2배를 벌어야 원금이 복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해서 먹는 부분보다는 사실상 손실을 보지 않는 이 손실 통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손실 통제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그러한 어떤 심리 상태에서는 잠깐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다음에도 언제나 좋은 기회는 온다. 이 책은 이제 딸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는다라는 마음으로 쓰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똑똑하고 돈에 대해 잘 아는 언니가 내 주변에도 한 명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대부분의 저희 듣동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길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거 앞에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좀 지혜를 한번 여쭤볼게요. 책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 비루하지만 내일은 좀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일은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만 있고요. 사실 나는 아침에 8시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출근해가지고 일을 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밥 먹고 자고 매일 똑같은 생활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은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생활 패턴을 조금이라도 바꿔보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그 일상을 조금 바꿔보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본 그 경영학자 중에 오마에 게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만나는 사람이 바뀌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사는 장소를 바꾸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을 달리 쓰거나,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오늘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내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바꿔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만나는 친구 내지는 직장 사람, 뭐 이런 사람만 만나보지 마시고 뭐 새로운 동호회를 하나 가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새로운 모임에 가서 내가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 첫 번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는 곳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사는 곳은 결혼을 하거나 독립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하지만 이미 독립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동네를 한번 옮겨볼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가능한 팁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달리 쓴다라는 건데 시간을 달리 쓴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항상 8시까지 출근하는 사람이었는데 앞으로는 7시까지 출근을 해보겠다. 저에게 아침 시간 1시간이 생겼을 때 그 시간에 뭘 할까? 주식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신문을 읽을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일의 어떤 시간을 달리 쓰는 한 가지 그 변화만으로도 사람은 생각보다 크게 바뀝니다.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자그마한 거 하나를 바꿔놓는 게 나비의 날갯짓처럼 굉장히 큰 효과를 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오마이 게니치의 그 3가지, 사람을 바꾸는 3가지, 이 부분을 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그럼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에 저희 한번 또 경제 공부 필요할 때 한번 또 부르면 나와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는 이사님이랑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들통나가 습관이 됩니다.